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어제 시장이 두려워했던 마녀들의 심술은 없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올해 첫 내마녀의 날 나타났던 외국인의 장마판 대규모 물량 청산도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의 경계 대상이었던 환율 하락도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예상대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21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외국인들이 유럽계 자금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5일 ECB 회의 결과에 대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립서비스의 황제인 드라기 총재가 드디어 이번에는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에게는 2050선을 뚫을 만큼 강력한 모멘텀까지는 못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유동성의 풍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알려진 재료이고 지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처음 발표될 때에는 기준금리 인하에서 예치금 개정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용, 또 기존의 LTRO에 또 T자를 붙이는 타겟티드 LTRO, 즉 기업 대출과 연계된 그런 저금리 장기자금 공급 등 일단 대책 내용은 가지수만 하더라도 한 5개, 6개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이렇게 짚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만 0.25%의 현 금리가 0.15%로 10bp 정도 낮춰진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 어느 정도 높은 금리에서 한 25bp, 50bp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TLTRO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2011년 말, 2012년 초에 대규모로 공급했던 한 1조 유로 가까이, 그동안에 조기 상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3년 만기가 도래하면은 내년 초에 아직도 한 5천억 유로 정도가 상환되어야 되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발표대로라면은 이제 한 4천억 유로 정도가 공급된다는 얘기는 이제 사라질 만한 유동성을 다시 이렇게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한,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이렇게 곤혹스러운 20일로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그냥 큰 걱정 없이 가도 되겠구나,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효과만 노린 그런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여적해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후에 유로존 증시 현황이나 또 유로달러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이번 22 조치에 환호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당장 부러지기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시장을 받치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 표명이 또 이렇게 기존 추세에 대한 어떤 반하는 그런 배팅을 또 이렇게 저지하는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지난 4월 결론 짓지 못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매듭지어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연일 고점을 쓰던 뉴욕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이라크발 악재와 지표 부진의 하락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틀 연속 다우지수의 경우 이제 이틀 연속 세 자릿수 100포인트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변동성은 바닥에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와도 뭐 꾸준히 오르기만 하던 증시로서는 좀 긴장할 만한 그런 시장 흐름이죠. 지금 말씀하신 FOMC와 연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동안 제니 옐렌 의장과 또 이렇게 투톱을 형성하는 스탠리 피셔, 옐렌 의장이 이렇게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명성, 카리스마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스탠리 피셔죠. 그 피셔가 이제 부의장으로 지명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FOMC에 참석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전면에 나타나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피셔의 역할이 작용하는 그런 FOMC일 것이라 하는 측면에서 주목되고요. 더더욱 주목되는 것은 어제 뉴욕 증시의 급락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어떤 모임에서 결국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요즘 중앙은행들 총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많이 올리는 건 아니다. 큰 걱정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중앙은행들의 가장 앞서서 움직이는 선봉 역할을 해왔다는 과거 경험상 영란은행의 입에서 저렇게 생각보다는 시장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어제 뉴욕 증시의 급락의 중요한 배경 중이기도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중앙은행가들,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너무 낮은, 즉 시장이 편안하게 가긴 하나 그 와중에 또 오랜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은 은연중에 불안감을 느끼실 만한 이것은 뭔가 또 크게 한번 출렁거릴 만한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어떤 시장의 신호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17일, 18일 있게 되는 그 FOMC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어제 빅스가 뭐 상당히 급등했다는 얘기는 시장 흐름이 만만찮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재 또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지지선이었던 1,020원대를 깨고 현재 1,01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환당국의 개입이 계속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에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죠. 연내에 어떻게 좀 1,000원이 깨질까 세 자릿수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건 뭐 지난주까지의 얘기입니다. 즉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달러 공급 우위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만큼 달러가 많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하는 절상 압력에 처한 것도 사실이고요. 1,050원 붕괴 이후에 1,020원에서 강력한 개입을 단행했던 당국으로서도 이 정도의 어떤 절상 압력이 강력한 와중에 굳이 1,020이라는 레벨에서 집착할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요즘 하루 50억 불도 거래 안 되는 서울 외환시장인데요. 뭐 시장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당국이 마음먹으려면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돌린다기보다는 추가 하락은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무리할 것은 없고 그보다는 대외 변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도 노리는 그 부분을 당국으로서는 기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루하루가 다르고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는 시장 흐름인데요. 이틀 연속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고 우리는 뭐 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걸 맞아서 어지간하면은 대회의 큰 변수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끝나는 게 뭐 특히 369, 12로 끝나는 쿼드러플 위칭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환율 문제로만 말씀드리자면은 뭐 예전처럼 대외 변수에서 대형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환율이 급등의 양상을 띠기는 어려운 것은 수급상 달러가 너무 많은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특히 뉴욕 증시의 흐름이나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마치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와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라크 내의 어떤 내전 양상의 격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환율이 아래쪽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의 압력은 조금 줄어든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국제 변수를 갖다가 좀 더 짚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밤사이 NDF 보니까 우리 시장 안 밀리는 만큼 뭐 그것만 어디냐 하는 정도네요. 그냥 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어제 우리 시장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금통위는 13개월째 금리 동결이 됐고 동시 만기도 역시 순차익 장구와 매물 부담 대비 무난한 동시 만기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국내 이벤트는 종료됐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주요 변수와 함께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통위
앞으로도 한동안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매달 모여봐야 그런 상황이고 금리를 뭐 올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그런 국면이고 옵션 만기일에서 어제같이 고만고만하게 끝났다 하는 부분은 결국 뭐 콜이든 푸시든 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노리던 우리 국내 개인들을 먹여주지 않겠다는 외국인들의 어떤 또 완력 행사였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몇 년째 됐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인 가운데에 FMC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일본은행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습니다만 FMC, 영란은행, ECB 등으로 해서 또 인민은행에 이르기까지 해외 중앙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도 이제 힘이 붙이는데요. 이 시장 자칫 꿈틀거리고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는가, 그것이 시장이 통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시장은 이제 조금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지는 많이 먹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주식 관련해서는 지금은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지수로 승부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지수는 의미 없는 무슨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미 없는 지수인 만큼 결국은 지금 이제 종목 발굴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또 국면으로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보다는 해외를 지금 계속해서 시황을 관찰하시면서 쫓아가셔야 되는 시기로 더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21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외국인들 글쎄요. 뭐 오늘 만약 순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던지기가 민망해서 그런 것이고, 분명 지금 이틀 연속 벌어진 해외 소식은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거는 조금 줄여야 되는, 좀 털고 싶은 그런 국면입니다만, 워낙에 또 뭐 머리 좋은 친구들이니까 바로 털은 모습 보이면은 시장이 눈치챌까봐 조금 사는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전 오후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전 일부 순매수 하는 척 하다가 오후에 순매도로 전환된다면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볼 텐데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 이상로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10일 관심주였던 코리아 FT가 어제 장중에 6,40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였던 6,252원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12일 관심주였던 이지바이오 역시 어저께 7,170원까지 올라서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죠.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요,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어제,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1%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목표가 달성에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밴드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급등주 차트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리아 FT라든지 뭐 한일이와 뭐 대동 마찬가지고요. 현재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LF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에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 그리고 차량에 대한 고급화 수혜주들이 아직까지도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차의 매출 중에서 승용차의 매출 한번 같이 보시면 모두 다 줄었습니다. 모두 다 줄었지만, 그럼 뭐 아반떼 시리즈는 뭐 마이너스 40%까지 나타났죠. 하지만 제네시스가 뭐 한 3배 가량 팔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40% 가까이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별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뭐 내연기관 관련으로 해서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현재 PR 밴드는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도 꾸준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은 쉽게 우리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면 익절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도 필수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고 추천하자마자 고정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지바이오가 좋으냐 아니면 팜스토리가 좋으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이지바이오의 계열사가 팜스토리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도축에 대한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축, 가금, 그리고 사료 부분, 그리고 바이오까지 모두 다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지바이오 그룹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마니커라든지 아니면 햄으로 유명하죠. 그 모구촌 같은 경우에도 다 이지바이오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곡물 가격 하향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 자체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PER 밴드로 봤을 때 4.5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현재부터 가장 중요한 가격대로 얼마로 변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단기 저항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단기 저항 구간 자체가 이 라인이 지금 단기 저항 구간권에 자리가 잡혀 있죠. 이 가격대 자체를 우리가 익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익절가를 이만큼 높이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지바이오는 여기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신고가 종목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종목군들은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트렌드를 가지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군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우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 이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은 항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6월 5일날 한번 했습니다. 6월 5일날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보였죠. 그래서 8%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어제 다시 한번 더 1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제우스는 PER이 3.4배 그리고 원익 IPS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PER 지금 18배, 19배 정도 순이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12배 정도 순입니다. 같은 반도체 장비주인데도 제우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죠. 하지만 주가 추이를 보시면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만 회사의 개선 속도는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장비 발주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신규 캐파가 증설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발주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3년부터 조금 진행을 됐던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산시성, 시안투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소성 우시라인 투자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매출 자체는 2분기 그리고 201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밴드가 언제냐면 우리가 여기 밑에 뉴스를 보시면요.
자, 6월 9일날 뉴스로 보시면 제우스 임원들 잇따라 지분 전량 매도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물량 자체를 누가 받았냐면 외국인이 받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6월 5일날 우리가 지수 자체를 올렸던 부분 자체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7만 9천 주가 들어오면서 올리는 모습이었고 지분 매도를 임직원들이 했지만 그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받아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조금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임원들이 고점에서 매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역발상적인 그런 투자 대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였고요. 14,500원. 그리고 지금은 이 추세에 따라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3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도 3번 받았죠.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도 일정하게 지금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벌써 물량 확보는 끝났습니다. 다만 오늘 얘네들이 갭 상승을 그리면서 음봉을 나타낼는지 아니면 약간은 눌려주면서 큰 양봉을 나타낼는지는 이제 세력의 마음이죠. 하지만 지금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골드 라인에 우리는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목적치까지 들고 가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시초가 공략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5,100원. 그 전일 양봉을 뽑아냈던 날의 가격대가 15,150원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이 종목군도 또다시 한 번 더 목표 달성하고 신고가까지도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참석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AS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방송 중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이번 옵션 만기일 끝나고 이번 상승장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우리가 큰 수익을 낼까 한번 같이 연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매매하시고 제우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좋은 수익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인 제우스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개장 3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시장 예상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 자체는 소폭 좀 약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만기 날인 걸 대비한다면 큰 영향이 없었다라면은 오늘은 의외로 조금 이제 변동성 장세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시초가도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 약세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2000포인트 일시적으로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급락보다는 일단은 횡보장세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평선으로 보신다면 5일선하고 21선 지금 크로스가 날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그 위치를 지켜주는지 여부, 아니면 이 아래에서 마감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좀 더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건 하시되, 오늘 같은 날은 좀 현금을 일부 한 30% 정도는 확보하시면서 주말을 좀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 들어봤고 오늘장 또 강세 예상 업종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업종들이 우세할까요? 네, 일단 전거래일에 좀 이 수급을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생명 외국인 기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현대차, GS건설, 한국전력,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 SK하이닉스, 네이버, KT, KB금융, 포스코, LG화학 이런 순으로 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 KPS, 현대제철, 뭐 네이버, 만도,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가스공사,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겹치는 부분은 화학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좀 긍정적인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를 외국인이 좀 샀지만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종들이 훨씬 더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화학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좀 견고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했습니다. 네, 오늘 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해서 200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하고 21선이 이게 뭐 의미 없는 골든 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오늘 그 시작 자체는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 5일선 이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정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1차가 나온 다음에 21선 542포인트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40포인트대까지는 좀 반등의 폭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아래 520포인트에서 올라오는 걸 대비한다라면 또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행보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540포인트대까지 좀 더 가든가. 하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봤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거나 상승폭을 좀 더 올릴 때는 일부 현금을 챙기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도록 전략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율 같은 걸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1017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02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1017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반등을 좀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착안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0.8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뭐 어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베이시스를 가려면은 한 1.5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 만약 그게 안 된다라면은 지수를 압박하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웹소득 장세를 좀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금요일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요 0.95% 내린 14,830.99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1,000원 하락한 140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4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와 포스코는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은 1% 넘는 하락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CJ오쇼핑은 보합세, CJ ENM과 동선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게 덜 빠지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소형주, 통신
쪽이 조금 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종이목재, 비금속, 운수장비, 이 서비스, 그리고 섬유의복, 의료정밀, 전기가스, 기계, 음식료, 화학, 운수창고, 은행, 의약품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마이너스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좋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한솔아트원, 무림-PFP, 선창산업, 이건산업,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좀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요. 서비스 쪽은 보통 홀딩스 주식들, 제조회사 주식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 뭐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중소형 지주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섬유의복 쪽이, 의료 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원이나 동일방직 같은 종목들이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대부분이 일단 뭐 내수주들이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이런 업종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류,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유통, IT, 금융, 컴퓨터 서비스 이런 순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코스피와도 마찬가지로 의류, 섬유 쪽이 괜찮습니다. 일단 뭐 방어적인 내수적인 성격도 있고, 최근에 섬유의 의류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은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역시나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었던 한빛소프트,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 드래곤플라이, 소리바다, 소프트엑스, 다난, 조이시티 게임비 이런 종목들이 좀 양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오락문화 콘텐츠 업종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3대 메이저 YG 엔터 빼고는 모두 다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해주는 모습, 이런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반등,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밑으로 이제 유통과 같은 내수 업종, 그리고 전통적인 IT, 금융, 컴퓨터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현재 수급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수급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물 쪽이 중요한 것인데, 외국인들이 한 1,5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일별로 보신다라면은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어저께도 4,000계약 매도가 나왔고, 그저께도 2,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선물이 계속해서 그 매도 물량이 5월 말서부터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만기가 지나고 나서도 수급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조금은 압박을 하는 모습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 좀 오늘 보신다라면 정전자 쪽하고 운수장비, 그리고 유통업,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일부 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아직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었습니까? 네, 아직 전화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현재 좀 상승하는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1018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반락하면서 1017원 20전까지 밀렸고요. 현재는 다시 반등해서 1018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1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라크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결물이 1019원 3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0전을 고려하면 어제였죠. 현물한 종가였던 1017원 70전보다는 약 25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결제 수요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면서
1015원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강한 반등 시도는 역시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런 모습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좁은 레인지 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의 주식순 매수가 지속이 되고요. 오늘 장 막판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반에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산업 생산하고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지표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역시 종가는 다시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16원에서 1021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 먼저 살펴볼 텐데요. 게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썬데이토즈, 액터즈소프트, 드래곤플라이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드리고요. 이라크 내전 위기에 관련된 건설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DS테크는 한글과 컴퓨터 피인 수요과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게임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게임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모바일 축구 게임인 FC 매니저 모바일 2014를 해외 시장에 선보였는데 일본하고 태국에서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1위에 랭크가 됐고요. 앞으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게임이었던 해외 쪽에 이 흥행, 돌풍 이 부분이 주요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모습,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 그러고 인해서 반발 매수의 작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이 회사와 공동으로 중국과 북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은 물론 기존 게임을 중국과 북미 쪽 해외 시장에 출시하는 방안 등을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와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해외 쪽 시장에 대한 공략,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썬데이토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 쪽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신규 게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좀 주가가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는 좀 이 다른 문제인데 유상증자를 좀 철회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걱정 규모가 그래도 꽤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일단 드래곤플라이는 유증 철회에 의한 어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라크 내전 위기 때문에 관련 건설사들의 주가가 약세,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 반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전일 바그다드 북쪽에서 90km 마을까지 좀 남진을 하면서 이라크 안에서 정정 불안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에 대한 이 우려감인데, 일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국키로 했고요. 이란 쪽에서도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일단 반군의 이라크 내부적으로도 반군에 맞설 조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슈죠. 하나는 유가, 그리고 이라크에 또 진출을 많이 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이 우려감. 건설사들 현재 100% 자회사인 하나그룹의 100% 자회사죠. 하나건설이 바그다드 동쪽에서 이 비스마야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동부 가스오일 분리 플랜트 공사를,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이런 이 회사들이 지금 이라크와 관련된 회사들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는 모습들, 일단은 좀 파동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부적으로나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 지원,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큰 전쟁으로
이 번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역시나 결과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MDS테크인데요. 이 MDS테크 한글과 컴퓨터 피인수 효과 때문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과 컴퓨터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돌출이 됐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 외국계 재무적 투자자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스틱이 가지고 있는 MDS테크 보유 지분 29.8% 경영권을 인수하고 MDS테크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이 오너십 부재에 대한 해소 이 부분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연금 보유량도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MDS테크가 영위하고 있는 뭐 스마트카 사업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바닥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전고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 가지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이나 그레이트가 중국발 훈풍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바이오 스마트는 부동산 매각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 관련주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짚어주셨죠. 네, 일단 뭐 차이나 그레이트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양봉이 그저께 나온 상황에서 오늘 그것을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올라오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1분기 때도 좋게 나왔고요. 뭐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스포츠 용품 이러한 부분들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양봉이 시연 중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4,5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좀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이오스마트가 이제 부동산 매각 한 100억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이제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매각은 뭐 일회성 요인인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엄청난 뭐 실적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보신다면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2,780원, 2,800원에 대한 상당히 조금 저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자리가 21선인 경우도 나오고 있지만서도 지난 4월달, 5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 돼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못하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악성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월드가 뭐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데코네이티션도 상한가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중국의 완다 그룹이라 그러죠. 그 백화점, 쇼핑, 레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랜드죠. 이제 이월드의 모회사 이랜드가 국내에서 뭐 백화점이나 뭐 건설, 뭐 쇼핑 아니면 뭐 레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완다그룹이 합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금액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완다그룹이 본인 그 회사가 내키는 대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MOU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는 뭐 1,000억이다 혹은 2,0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파급되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미 올 자리만큼은 오지 않았나. 다만 최근 어떤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호재로 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올해 이슈로 본다라면 중국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사업 합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뭐 기본적으로 2번, 3번 상한가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2월도 역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2월드는 어쨌든 레저 사업 쪽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데코니티션은 뭐 전혀 수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강도는 조금 2월드보다는 좀 약하죠. 좀 갭상한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거래가 안 되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거래가 풀리는 순간 상승 수요가 다 끝나버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은 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제철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계열사 인수 포기설에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일양약품은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코웨이는 중장기 성장성 부각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가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 당진 가치가 약 7천억 정도 평가를 하고요. 조만간 매각 주관사인 이 산업은행에 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동부제철과 포스코와 인수 가격을 두고서 굉장히 서로 좀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이번에 평가한 가격이 지난해 11월에 동부그룹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치 금액으로는 약 9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최저 협상 가격, 그러니까 산업은행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이 이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가능하다,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 포스코가 생각하는 가격, 그러니까 약 7천억 정도가 터무니없이 좀 크게 못 미치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 차이 때문에 동부제철과 포스코 결렬이 됐다. 사실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오늘 동부제철이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이 포스코가 동부제철의 패키지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식들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큰 악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결국엔 동부제철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텐데,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악재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일양약품인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CB 발행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유상증자, CB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00억 규모의 이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양약품의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양약품 주가가 거의 4월 달에는 52주 신고가,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굉장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 연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하향세를 타더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운영자금 확보 이 부분 때문에 시비를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단 일양약품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200억 규모 정도는 좀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세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코웨이인데요. 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렌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신규 렌탈 시장과 이 판매 이 부분이 신장이 되면 결국에는 실적도 좋아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견이 없었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 정정 불안에 정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고요. 항공주들은 또 이라크 내전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림은 월드컵 특수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 종목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이라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뭐 미국 증시도 뭐 그런 일에서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요. 일단 정유주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이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항공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뭐 아주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제 뉴욕 텍사스 유가가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06.5달러인가요? 그래서 형성이 됐었고, 만약에 이라크 그 급진파가 바그다드로 진격을 한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유가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겠고, 그렇다라면은 정유주들이 좀 반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뭐 중장기로 갈 만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일단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죠, 정유주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엄청나게 정유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은 어차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 하락이 마무리되고 가격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라면은 한 10만 7천 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고 나면 좀 마무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반등을 보여주고 22선 돌파를 시연하고 있는데, 만약에 22선 돌파가 돌파가 되면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한 6만원 선까지도 반등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막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공주들이 뭐 유가로 인해서 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큰 타격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들이 뭐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사태로 인한 하락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3천 원 전후로 해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AK홀딩스 모두 주가를 보신다라면은 뭐 그렇게 뭐 오늘 폭락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였던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우려감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림이 좀 약세를 띠고 있죠. 닭고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성수기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닭고기 수요가 상당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복날도 다가오겠죠. 그리고 월드컵 특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월드컵이 너무 늦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벽에 하는데 그 시간에 치킨집이 열긴 하겠죠. 근데 그전처럼 폭발적으로 수요가 높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러시아전이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세월호 사건,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가나전도 0대4로 지다 보니까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예년에 비해서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드컵 특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공급 과잉, 닭고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좀 돼야 된다. 그 전까지는 주가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락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한 6,000원 초반에서 일단 지지력을 계속 체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INC가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JC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의 익스피디아까지 비트코인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IN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 등에 공급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INC가 자체 개발한 PLC 칩 모뎀을 통해서 이 한국전력의 원격 검침 인프라 사업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또 PLC 칩 모뎀 둘 다 좀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스마트 가전 제품, 자동차, 오디오, 스마트 토이 분야 기업들과 코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표준 규격 제품을 공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등 대기업에도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좀 예견이 되면서 또 신규 매출이 연간 100억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IN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73억, 13년 기준으로, 그리고 2개년 연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신규 매출이 1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가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제이시언인데요. 일단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다들 아시고 있죠. 이 애플에서 익스피디아까지 비트코인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익스피디아는 웹사이트에서 이 호텔을 예약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진행한 호텔 예약이 익스피디아 기준으로 약 1억 4,600만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면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또 애플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새로운 또 어떤 이 통화수단, 결제수단, 화폐수단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3,400원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개인적으로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피 부진 속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은요, 이라크발 조정세, 장중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유가, 천연가스 관련주 매수해보자. 항공주는 매도하고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관망하고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우선 수급 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난 12일 단기 추세선인 5일을 하향 이탈하는 가운데에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21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ECB라든지 중국들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시장 리스크 완화 무드 속에서도 위험 자산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더멘털의 안정성, 그리고
뭐 MSCI 지수 변경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 해소 등이 그 외국인의 관심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오전장에 280억 정도 팔고 있고, 뭐 선물은 3,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이 정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저는 좀 판단이 들고, 다만 뭐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뭐 지금 막 들어가고 하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은 6월 9일 날 그 520포인트 저점을 좀 찍고 과대낙폭 우량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536선쯤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금일 매수가 들어오면서 21선까지 바짝 다가설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뭐 시장에서는 좀 매도가 되고 있지만 뭐 아직 장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면서 21선까지 바짝 다가설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 기술적 지표인 MACD라든지 코스닥 지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트릭스 지표가 매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밑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압축 포트폴리오는 유지하시고요. 코스피는 IT 증권, 태양광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미디어 쪽을 조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저는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과대낙폭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해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금일 시장, 제가 그 옵션 만기일,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영향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 날이라도 한 번은 좀 시장을 흔들고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제대로 또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아무런 상관없이 가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시장 또 제대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요, 얘들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거고, 자, 오늘 제대로 시장 흔들어 제끼면서 제가 SK 하이닉스 전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46,500원 밑으로 한 번은 빠뜨릴 것이다. 그럼 그때가 매수 기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SK 하이닉스가 46,500원 밑으로 딱 주고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7,000원대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46,500원대 이하에서 분할로 다시 자,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주도주구는 뚜렷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또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하반기 주도 섹터 또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계속 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미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에요. 그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분리돼 갖고 나온 것들이, 자, 분리돼서 나온 주도주군이 전자, 자동차, 문화 콘텐츠 쪽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전자 쪽에는 SK 하이닉스 분명히 얘기 드렸고, 차익 실현 관점, 분할 차익 실현 관점, 분할 차익 구간, 분명히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다시 47,000원대 위로 올라오네요. 보세요. 그 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에, 제가, 분명히 또, 전자, 자동차 중에,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자, MD스테크 보세요.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대동. 어느 건 하나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MD스테크도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에코플라스틱 역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틀린 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까? 주도 섹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좀 들어가는 거 건방지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문화 콘텐츠 쪽이죠. 소리바다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제발 좀 참고를 하세요. 제가 왜 탑픽을 소리바다를 잡아드렸는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저희 콘텐츠리도 지금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분명한 주도주군을 형성해 나가면서 갈 거예요. 그것이 사물 인터넷의 큰 시장에서 자, 전자, 자동차, 문화 콘텐츠로 분리가 되면서 올라올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바로 비콘 관련해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아침 뉴스에 이 비콘 관련해서 어떤 영역 섹터 안에만 들어가면 그 가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쿠폰,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동시에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소셜 커머스 시장과 더불어 확대가 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분명한 주도 섹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침마다 나와갖고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들께 헌을 하겠습니까? 그죠? 정확한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밤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드릴까? 근데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매매를, 그리고 제가 너무 흔들리는 어떤 시장의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만 더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이런 섹터가 있을 것이고 하반기는 분명하게 자, 대세 상승의 어떤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럼 주도주군이 나올 것이고, 자, 순간적인 흐름은 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지만 오늘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은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못 믿으시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전체적인 시장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사물 인터넷이 화두입니다. 그 사물 인터넷의 큰 맥락 하에서 전자 쪽이, 자, 사물 인터넷이 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인터넷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바일 디램 쪽이 활성화, 즉, 모바일 시장 쪽이 활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모바일 디램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SK 하이닉스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4만 원대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MD스테크가 좀 많이 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상. 왜 강하게 밀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동차 쪽의 사물 인터넷, 즉 밀러링 시스템이에요. 차 안에도 이 사물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포테인먼트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밀러링 시스템,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 내부 시스템, 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까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MD스테크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 또 파생되는 것이 결국은 문화 콘텐츠 쪽이다. 그래서 탑픽을 잡아들었던 게, 처음 잡아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리바다였습니다. 자, 탑픽 3가지였어요. 자, SK 하이닉스, MD스테크, 소리바다. 모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탑픽이, 왜 예병군이 탑픽을 그렇게 잡아왔는지, 그리고 왜 주도적으로 그렇게 잡아왔는지, 분명히 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화학주도 조금씩 반등을 줄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조선주도 반등을 줄 겁니다. 그것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도주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사실 자꾸 낙폭을 키워가고 있어요. 2000선을 깨고 지금 1995선까지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종목군 죄송합니다. 주도주군을 형성하고 있는
목소리 갈라지네요. 자, 삑사리라고. 그죠? 자, 삑사리가 나는데. 자, 주도주구를 형성하고 있는, 분명히 섹터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소리바다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소리바다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2,600원대부터 한번 또, 쭉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차트 크게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추세선을 올라탔습니다. 사실상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선이죠. 이 강한 추세선을 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강한 추세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즉,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상에, 이 선이 바로 이제, 202평선입니까? 그 202평선에서 지금 그 위로 올려놨죠. 그죠? 위로 올려놓고.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박스권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 박스권 형태를 보였는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 박스권에서 계속 수렴이 돼 가고 있다는 것. 즉 뭐냐 하면, 자, 여기 차트를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과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즉, 긴 기간의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는 삼각 수렴형, 즉,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띠고 그것이 모여지는 지점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이런 형태를 띠면서 올라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까지 올라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익절가를 잡아가면서 그런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그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 또 공개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들어오세요.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공개방송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공개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들어오세요.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잡았는데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병군 멘토 사진 나옵니다. 거기로 참석을 하시고요. 정 모르시겠다. 공개방송 참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거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병군 멘토를 찾으세요. 1577-7451로 전화하셔서. 그러면 그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도주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주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